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을 대충 넘겼더니 그 일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장부에 숫자 하나만 잘못 적었는데 거래가 틀어지고, 약속 시간을 단 한 번 어겼는데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경우, 정주영은 젊은 시절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바로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포대를 내리던 날, 사람들은 무겁다며 대충 구석에 쌓아두었지만 정주영은 글씨가 바깥으로 보이도록 단정히 정렬했습니다. 겉보기에 별것 아닌 일 같지만 그 정돈 덕분에 배달은 훨씬 빨라졌고, 빠른 배달은 곧 정확한 약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약속은 결국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사람들은 배달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비를 걸치고 포대를 날랐습니다. 미끄러운 골목을 조심스레 걸으며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포대를 두 겹으로 감쌌지요. 손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오셨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작은 승리가 곧 내일의 큰 길을 여는 문이라는 것. 사람들은 흔히 큰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때, 그 작은 승리가 쌓이고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작은 승리를 만들어라. 그에게 작은 승리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신뢰의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듯, 작은 승리를 지키지 않으면 큰 신뢰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작은 승리를 만들었는가? 사람들은 흔히 큰 목표만 바라보다가 눈앞의 작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알았습니다. 작은 승리를 놓치는 사람은 결국 큰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첫 번째 배움은 이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지켜라. 그것이 곧 신뢰를 낳는다. 작은 승리 하나가 내일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때 온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정주영은 어린 점원 시절 포대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습관으로 신뢰의 씨앗을 뿌렸다면, 청년이 되어서는 그 씨앗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간 어느 날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담보도, 보증인도, 심지어 뚜렷한 사업 실적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주영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행원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읽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었고 정주영은 약속대로 갚았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훗날 수많은 신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무겁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갑에서 돈 몇 장 사라지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누군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경험 말입니다. 이처럼 돈은 일시적인 손실로 끝나지만 신뢰는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터의 저울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상인 전체가 의심받는 것처럼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관계와 평판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계약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계약서에는 이전 가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가격을 다시 책정하자고 요구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다. 약속은 돈보다 앞선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거래처와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공사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약속을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챙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는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돈을 택합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돈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지킨 사람입니다. 정주영은 이를 해외에서도 증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을 때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현지의 시선은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주영은 단 하나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단지 현대 건설의 신뢰가 쌓인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도 믿을 수 있다는 국가적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니어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집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결국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이름 석자가 보증이 되고 이름 하나가 곧 재산이 됩니다. 정주영에게도 돈보다 먼저 따라온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칭찬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거 없는 칭찬은 말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가벼운 말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늘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습니다. 약속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 신뢰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약속을 지키면 그것이 평생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공사 기간을 지킬 수 없다는 소문이 돌던 한 프로젝트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을 끝내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현대를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번의 약속이 이후 수많은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보고 한 줄,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 출근,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이 돈보다 더 무거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따르는가, 아니면 신뢰를 지키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긴 시간을 버팁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어질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작은 실패조차도 배움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주영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 대신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서울 종로의 쌀가게에서 2년 동안 땀을 쏟았지만 주인이 보증 문제로 부도가 나면서 그는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누구라도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내가 배운 경험은 남는다. 바로 이 태도가 그의 세 번째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축적해야 할 자산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일하던 자리에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거나 믿었던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적. 그 순간은 무너지는 듯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거기서 배운 작은 교훈 하나가 이후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듯 실패는 우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균형을 되찾게도 합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단순히 견디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어떤 결정을 잘못했는가?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실패를 곧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도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회복력은 쓰러짐이 아니라 일어서는 순서를 훈련한 데서 나온다. 정주영은 어려움이 닥치면 늘 일정표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안에 반드시 끝낼 일은 무엇인가? 큰 계획이 무너졌을 때도 작은 목표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쓰러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순서를 몸에 익혀둔 덕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장터에서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땅에 손을 짚는 순간 사람들은 다 쳐다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쓰러진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 다시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있습니다. 정주영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을 오히려 다음 걸음으로 가는 준비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늘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함께 작은 승리를 지켜본 동료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쓰러진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작은 승리의 계단을 다시 놓고 있는가?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고 그 통찰이야말로 다음 성공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이어집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작은 승리로 바꾸어내는 사람만이 결국 더 큰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작은 실패를 자산으로 바꿨다면 그것을 어떻게 더 큰 비전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작은 승리가 쌓이면 반드시 묻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정주영은 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쌀가게 점원으로,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온 청년으로, 빈손으로 공장을 세운 사람으로. 그러나 그는 현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승리 하나하나를 발판 삼아 더 큰 길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을 열심히 일해 겨우 빚을 막아냈는데 문득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작은 승리가 단순한 생존에서 끝나지 않고 내일의 다리로 이어질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주영에게 있어 작은 승리는 단순한 오늘의 빚 갚기가 아니라 내일의 기업을 세우는 기초였습니다. 여기서 5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작은 승리 위에 놓이는 달이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늘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승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일 어떤 길을 여는가? 그는 단순히 오늘만 보고 뛰지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를 큰 흐름 속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터의 저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콩 몇 알 차이가 거래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저울의 눈금을 바꾸듯 비전은 작은 성취에서 균형을 얻습니다. 큰 비전이란 거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승리들이 쌓여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해외 현장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약속한 공정을 반드시 끝낸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자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이니 세계가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6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오늘의 할 일은 작아야 한다. 정주영은 멀리 보되 동시에 발밑을 챙겼습니다. 비전은 막연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현실의 종이 위에 선명한 수치와 계획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내일의 거대한 성취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은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다가도 결국 오늘 저녁 밥상을 따뜻하게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과 현실의 균형입니다. 정주영은 늘 강조했습니다. 비전은 허상이 아니다. 비전은 오늘 손에 잡히는 작은 성취 위에서만 자란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싸움이 내일의 큰 길이 된다. 그러니 오늘의 승리를 명확히 정의하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승리는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단순한 반복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의 다리를 놓고 있는가?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작은 승리와 비전이 연결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작은 승리와 비전을 어떻게 사람과 연결할 것인가? 작은 승리와 비전은 결국 사람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지키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함께 지키는 승리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돈보다 큰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신뢰를 얻은 사람은 쓸수록 힘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보고는 한 줄이라도 정확히 써라. 오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오늘 피드백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라. 작은 정확성이 내일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조직을 키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던 순간, 그 순간이 쌓여 인간관계가 바뀌고 삶의 기회가 넓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여기서 7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자산이다. 정주영은 해외 현장에서 특히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처음 사우디로 나갔을 때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던 한국 기업이 거대한 공사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끝내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한국 기업 전체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얻었고, 그것이 이후 수많은 프로젝트를 부른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신뢰는 목적이다. 돈으로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신뢰가 없으면 그 문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짧은 이익을 쫓아 약속을 어겼다가 결국 더 큰 기회를 잃어버린 기업. 반대로 당장은 손해 같아도 약속을 지켰더니 시간이 지나 더 큰 길이 열렸던 경험. 바로 그것이 신뢰의 법칙입니다. 정주영은 이 법칙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약속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현대를 오늘의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작은 약속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일의 기회를 부르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정주영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승리를 지키고 신뢰를 쌓고 사람을 남겼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인은 바로 그 작은 승리와 신뢰가 모여 만들어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쫓고 있는가? 신뢰를 쌓고 있는가? 그 대답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작은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통찰과 배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나은 이야기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